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하게 배달해드리는 종목킥 서비스의 강동석입니다. 드디어 오늘 날씨가 영상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점 봄이 오는 듯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면서 완연한 축봄 날씨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떨리고 또 훈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목킥 서비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5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3인방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차군단 위주로 동반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급격하게 오른 덕분에 부담감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원 80전 하락한 현재는 1,090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1,091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위주로 현대차, 기아차는 3%의 상승,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7일 만에 3%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킥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관심 종목, 매도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02-3153-2631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LG U+TV를 통해서도 종목킥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킥 서비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또 이명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종목킥 서비스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100초의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별점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 무료 문자 통해서 별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 종목킥 서비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네, 저 현대 BNG 스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현대 BNG 스틸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네. 1,580원이고요. 1,58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35% 정도예요. 35%요. 네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네, 1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 한 1월 달 얼마 안 가량. 되셨구나. 사시고 나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네, 35%면 나머지 좀 비중들은 뭐 현금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들로. 네, 그 종목들은 조금 수익 보고 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으세요?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네.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네. 네, 보유 의견이 5분으로 월등합니다. 네, 시청자님을 다시 만나보시면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지금 얼마만큼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유해야 되나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어 갖고요. 원래 주식을 하실 때 단기적인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뭐 중기 정도. 중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기현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좀 빨리 봐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우선은 철강 업종에 대한 좀 기대감 혹은 뭐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중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냥 추천종인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네. 출강이기도 하고요. 네, 우선은 이 종목 좀 사시고 나셔서 약간은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과 현대제철 약간의 영업이익이 좀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이 약간 부진에 따라 갖고 약간 주가가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현대차와 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흐름과 약간은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뭐 오늘장에서 급등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현대차 계열사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최초에 매수를 하셨을 때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얼마를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네, 손절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손절가가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한 2개월이나 3개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이러니까 네. 좀 오래 가지 않나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현대차와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약간은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손절가 같은 경우에 지금 9,900원인데 9,500원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갖고 현대차의 주가 그에 따른 이 종목의 주가 영향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이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100원대면 만약에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를 동반한 어느 정도 이 종목의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역시나 9,500원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9,500원이 얼마만큼 가격대를 지지하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깨지면 손절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은 사실 12,000원대까지 갖고 가기에는 약간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철강업종 대장주의 포스코에 상당히 좀 상승 탄력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철강업종군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약간은 목표가를 좀 낮춰갖고 한 11,000원과 그리고 1,500원 사이에서 약간 매도하시는 전략 지금 1,5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11,000원 됐을 때는 약간은 비중을 거진 다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약간 종목 갈아타기 즉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이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내수주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약간 2에서 3개월 정도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 같습니다. 네. 계속 들고 계시면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9,500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또 올라간다면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에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죠. 포스코 ICT입니다. 매수가 7,800원에 비중 20%.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그 단기간에 그 손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이 그 마무리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반등 시 일단은 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그 포스코 ICT 경우에는 그 포스코 모 기업에서 전폭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발전 사업 이쪽과 관련해서 거의 뭐 몰아주기 형식으로 그 사업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은 뭐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그러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권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그 12월 말하고 그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1, 2주 전에 그 삼척 그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일단은 뭐 수주가 그 동양그룹과 동부그룹 쪽으로 그 확정이 됐죠. 이에 따른 그 실발 매물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뭐 한 1, 2주 동안에 가격이 급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가격 상승은 이러한 수주 모멘텀 가능성이 반영된 주가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현재 근절하는 그런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 경우에는 단계적인 그런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 뭐 적어도 한 7,500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포스코 ICT는 7,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셔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SM도 받으셨었는데 매수가가 78,800원, 비중이 30%, 이분 추가 매수를 문의하시는데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보다는 약간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 연초에 좀 반짝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거와 같이 그런 대세 상승 한류 열풍이 이미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항공주와 관련된 부분에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 약세에 따라 갖고 일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국내 이 엔터 관련주들 일본 그러한 열풍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떠올랐고 그만큼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노출이 되었던 만큼 이 종목에 대한 특히나 이 업종 섹터에 대한 상승 추세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YG엔터 현재 시점 62,8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 연초 효과에 따라서 반짝 약 한 75,000원 부분까지 올라갔지만 역시나 계속적으로 양봉보다는 음봉 형태가 더욱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작년도 하반기보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비중 줄이시고 다른 업종과 테마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또 많은 종목 해드릴 텐데요. 지금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5,180원에 비중이 30%.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현재 오늘장에서 2.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참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성장성은 일단은 탁월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IT 섹터들이 그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른 영향이 동시에 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가 이쪽에서 서버용 PCB 이쪽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부 그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 부분에서 큰 매출 성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단은 그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그 8월 달에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그 차익 매물이 나타났긴 했지만 작년도 그 11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그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국면은 1차 상승에 따른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동 평균선들이 그 흩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단기 그 전고점대인 4,9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기적 그 관점에서 월봉 추세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5,000원대가 계속해서 그 저항 라인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다시 한번 6,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5,000원대 돌파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000원이 돌파된다면 매수가 회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매수가 19,500원의 비중 25%, 현재장에서는 17,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손실 중이시지만은 역시나 이 종목 대세 상승에 대한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특히나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지금은 약간 그런 하락폭을 약간 만회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저점 13,000원대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빈혈 치료제라든가 특히나 MRI 조영제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시고, 고령화라든가 이런 의학산업의 발전이 엑셀 파마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 하락이 아닌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2월 달 앞서 큰 폭의 조정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1선 부분에서는 빠른 반등세 그리고 최근에 흐름에 있어서도 급락이 어느 정도 멈춘 그런 시점이 121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121선에 대한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12월 달과 마찬가지로 5일선에 대한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시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가격대 19,000원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우선 매수가 회복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를 매수가 36,0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보유를 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이명식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보유에 나가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SKC의 경우 4분기 실적이 한 23%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뭐 엔저 현상 때문에 이러한 그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반등한다면은 뭐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의 경우는 필름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핵심 부품은 뭐 국산화가 되었지만 일부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2011년 그 8월 달부터 의미 있는 그 접전대인 35,000원대 전후에서 장기적인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일시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그 하락 추세로 꺾이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단기적인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뭐 39,000원대권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저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 반등이 한 39,000원대권까지 다다른다면은 여기에서 일정 부분 단기 이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또 이런 장에선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을 10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5%인데 전망이 궁금하다 하십니다. 모바일 게임주의 실적 부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게임빌, 컴투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의 원인, 역시나 실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역시나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플랫폼 전환에 따른 약간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그러한 성장성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약간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약간은 게임비를 비롯한 모바일 게임 업종 역시나 엔터주와 마찬가지로 워낙 작년 한 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한 흐름이 완전히 좀 반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2012년도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점 55,000원대 형성해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작년도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승세 보였지만은 올해 들어갔고 약간은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도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7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7만 원 부분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크게 어느 정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9만 원 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약간은 무게가 쏠릴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일 매도 거래량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사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의 수급 악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언제 이 주가의 급락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비중 줄이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잘 가던 모바일 게임주가 주춤하니까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적절하게 대응 빨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바코인데요. 아바코를 1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시네요. 매수가가 7,770원, 비중이 15%입니다. 네, 아바코의 경우 뭐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원금은 찾으실 것 같으니까 좀 더 인내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그 중국 그 IT 업체들이 발빠르게 국내 대기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OLED TV 부분의 경우에도 뭐 1년 정도의
기술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OLED TV 선점하기 위해서 삼성과 LG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와 유기적인 그 수주 관계에 놓여 있는 아바코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핵심 그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가격대가 그 작년 그 4, 5월 달이죠. 예, 이때 그 IT 섹터 장비라든가 이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이 가격 부분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라든가 전년도 실적보다는 향후에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동 평균 선도를 보시면은 정배율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집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바닥권을 벗어나서 7,500원과 8,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이익을 볼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만 또 이렇게 손해보고 계실 때는 매수가 회복이란 말이 또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을 13,750원의 비중이 30%, 이분은 수익권이신데요. 목표가를 물어보시네요. 네, 저는 옵트론텍 다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업종과 종목 쪽에 있어서 가장 상승 탄력도 높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옵트론텍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함께 사상 최대치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빠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52주 신고가 재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옵트론텍뿐만 아니라 뭐 자화전자 같은 종목군도 최근에 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F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떨어지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은 최근 들어서 떨어졌지만은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 약간 조정 나왔지만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휴대폰 관련된 부분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곧 그 스마트폰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지만 이 종목 좀 더 욕심 내셔갖고 한 15,500원대 부분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코스닥 내수주 중심으로 약간은 종목군들 빠르게 반등세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IT 부품만큼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업종도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역시나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기분 좋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도 챙기신다면 옵트론텍 큰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킥 서비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그 테라제니티스를 들고 있는데. 테라제니텍스요. 예, 네. 그거를 제가 잘 몰랐는데 네. 주변에 또 근유로 네, 지금 근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그냥 또 근유로 구입을 하고 보니 이게 있을란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그러니까 8,780원요. 8,780원이시고 예, 예. 비중은요? 30%. 30%. 수익권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권유하신 친구분께서 되게 좋은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잘 이거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세요? 계속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갈 종목인지. 좀 수익을 챙겨서 나오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요? 그래야 수익을 챙기고 싶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매도 의견을 포함해서 이익 실현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제 시청자님 생각과 같은 것 같은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주변 건으로 사셨다고 하십니다. 우연치 않게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익이 나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한 번 더 올라갈지 옆으로 그 박스권 횡보가 장기간에 이어질지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제약업종들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테라젠이 그 텍스의 경우에도 그 맞춤형 진단 시장과 관련해 있어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가에도 그 제휴를 할 정도로 일단 기술력은 검증된 회사이고요. 그러나 이게 그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초기 단계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있지만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독자적인 영역을 그 확보하느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그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겠죠. 이 부분을 검토하시면서 장기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은 있는 회사인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그 11월 달이죠.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분출된 이후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9,500원대 전고점에서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분출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9,500원대를 돌파하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 무리하지만 좀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단기 이동평균선인 그 21선을 이탈할 시에는 가격 조정이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그 21선대인 8,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미흡한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보유해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임혁식 전문가님, 그런데 네.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8,8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네.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 드릴 텐데 네. 그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어디서까지 좀 손절이 아니라 매도를 해야 좀 수익을 매도. 보실 수 있을까요? 저기 시청자 여보세요? 네네. 그 혹시 최근에 수익을 못 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어떠세요? 다 못 났죠. 수익 못 내셨죠? 못 내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냈으니까 팔고 싶어하는 욕구 심리가 네.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투자 심리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일단 뭐 차익 실현해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9,300원대를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뭐 수익 나셨을 때 일단 뭐 챙기십시오. 지금 그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네. 그 여기서 뭐 잠깐 그 박스권 흐름되고 저기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은 또 다음에 투자하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전에 매매했던 그런 행위가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큰 수익을 내고 손절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 내가는 그런 리듬을 살려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2% 3%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익 실현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 실현하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최고의 투자 기법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만약에 다음 주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조금 배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 챙기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오늘장에서 11%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춘절을 앞두고 화장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4,1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국 콜마를 비롯해 갖고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의 춘절 관련된 모멘텀으로 현재 급등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월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중국 춘절뿐만이 아니고 국내 역시나 설 연휴까지 현재 겹쳐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뭐 선물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뭐 선물 제품이 있겠지만 이 화장품을 선물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도 어느 정도 급증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장 에이블 CNC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품 업종의 역시나 최대 강점은 역시나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역시나 원료를 수입을 해서 많이 가공을 하는 그러한 업체인 만큼 환율
환율 하락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시점 가장 빠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뭐 항공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도 많이 떠오르겠지만은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수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만큼 위안화 강세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도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추가 반등 여력 충분히 16,5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약간은 매도나 혹은 수익 실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16,500원대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당입니다. 예당을 매수가 2,210원에 비중 25%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1.3% 하락하면서 1,795원입니다. 엔화 약세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 그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예당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주의 경우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당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잘 아실 테니까요. 차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 장대 음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즉 12월 달에 이쪽에 있던 적어도 뭐 2,400원대 전에 있던 매물이 일단 뭐 쏟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중요한 가격대인 2,000원대 전후에 중장기 지지대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 이동 평균선 하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국면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실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00원대 전후를 강하게 이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당의 경우에는 2,000원대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 비중을 축소하고 반등 시마다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또 이렇게 예당에 대해서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하셨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인데요. 매수가 15,950원에 비중이 20%. 재매수를 하셔서 이 가격이라 하십니다.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뭐 대응 방법 역시나 뭐 아시겠지만 추세 강한 종목입니다. 최근 IT 부품 업종은 약간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워낙 주가가 그동안 대세 하락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아니고 이제는 안 좋은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고하면서 주가가 약간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큰 폭의 어느 정도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페스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익 실현 그럼 얼마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 16,000원대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17,200원대까지는 목표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일선 워낙 그동안 대세 하락을 했던 종목인 만큼 200일선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매물 압박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 17,000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페스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이마인데요. 제가 가격을 잘못 봤는지 몇 번이고 봤습니다. 1,550원의 비중이 15%인데 현재가는 6,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게임 업체들의 경우 뭐 주가 급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경우는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현재 뭐 게임 업체의 경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상담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손절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전개됐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게임하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쟁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 요인으로 인해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월 달 대량 거래와 함께 큰 폭의 상승 이후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현재 시점에는 이전에 가격을 돌이켜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경우에 일단 뭐 과감하게 추가적으로 배팅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격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호재성 재료를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7,000원대가 강한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보다는 7,000원대 돌파 시점을 재매수 기회로 삼고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게임하이 들고 계시고요. 7,000원 선이 돌파된다면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매수가 32,77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추세가 좀 꺾여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역시나 약간 하반기부터 대세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그러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기대감이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좀 급등세 보였지만은 약간은 지금 시점 그러한 재료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약간은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61선이 강하게 현재 이탈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어제장부터 약간 이탈에 대한 우려감 높았고 오늘장 3.2%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60일선 아래로 현재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 종목이 대세 상승해 하는 모습 봤을 때 61선을 크게 이탈한 적은 없고 만약에 이탈되었다고 하더라도 강한 매수 반발력이 나오면서 6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장의 61선 이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우선은 비중 줄이시는 전략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오늘장의 음봉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큰 폭의 양보 형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61선이 지지된 것으로 보고 목표가는 33,000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현재 3만원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의 흐름을 보시고 이 종목의 변화를 체크하신 다음에 매매 패턴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RNL바이오 매수가가 3,42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네, 그 현재 시점에서 뭐 단기적인 그 급락 악재로 인해서 손실이 큰 상황인데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로 기업에서 계속해서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있죠. 어느 정도 뭐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이 그 개선되기까지는 시장의 신뢰를 찾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력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도 일단은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돼가지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면은 적어도 3,500원대 주가 회복이 확인된 이후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대폭적인 그런 손절 내지 비중 축소하고 일단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RNL바이오를 끝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종목했던 AS 종목 일주 후에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심기현 대표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매수가 12,800원의 비중 25%였고요. 심기현 대표님 의견은 실적이 기대된다. 14,500원에서 15,000원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주가는 저번 주보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기현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심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주가가 약간은 좀 변동폭이 커졌지만 어쨌든 지금 지난주 화요일장과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결제 관련된 그러한 종목군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성장성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4분기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만약에 밑으로 나온다라고 할지언정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던 거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관련 업종 쪽으로 먼저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테마군들이 많이 지금 시점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테마적인 재료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부분 이상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번 주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및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심기현 대표는 들고 가자 하시니까요.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또 지난주 이명식 전문가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동아 지질이었습니다. 매수가 13,500원에 비중이 100%였네요. 임명식 전문가님 의견은 우선은 보유하자 13,500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명식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3,500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분기를 좀 짚어주신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적어도 뭐 좀 6개월? 네. 6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차기 정부가 금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를 일단은 뭐 내수 경기 부양에 쏟아 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SOC에 대한 그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동아 지질의 경우에도 한 2년 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의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경우는 뭐 매출액이 한 4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수주액은 5천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펀드멘탈이 개선되는 그런 초기 국면에 놓여 있고 주가가 현재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가 바닥과 업황 바닥이 탈피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이러한 그 기대감이 11월, 12월 달에 급격히 반영이 되고 현재는 기간 조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신 분이 투자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뭐 매수할 그런 여력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한 월봉 추세를 보시면은 일단은 의미 있는 저점에서 월봉이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뭐 숨고르기 그런 그 가격 조정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가격이 그 급락 국면이 나타났던 13,500원대, 14,000원대권까지 주가 회복은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실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하 터널을 파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건설 진출하는 데 있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함께 해외 시장도 동반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국면에서는 자신감 갖고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아 지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아 지질까지 AS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 킥서비스는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또 임명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무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녹색 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안경률 녹색환경협력대사와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한 공로로 김인규 전 KBS 사장에게 은탑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올 들어 엔저 광풍이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대거 하향 조정됐습니다. 외국인은 엔저 타격이 심한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발표한 113개 주요 상장사 중 72%인 82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말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84곳이 줄었고 매출로는 77곳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만에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동국제강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최근 한 달 사이에 21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97% 낮아졌고 LG디스플레이 43%, 삼성정밀화학 38%, 삼성테크인 29% 등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이후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2월에도 어김없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는 올해 서울 전세 재계약 물량은 11만 1,437건으로 이 중 많은 물량이 1월에서 3월에 집중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월별 전세 재계약 물량은 1월 11,260건, 2월 11,253건, 3월 1,952건 등으로 월별로 10,0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올 2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 가락시형, 잠원대림, 신반포 1차 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해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이 1986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년 동안 조사한 월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월 2.1%로 가장 높았고 3월 1.7%, 9월 1.5%, 1월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노인에게 최소 20만 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개최된 고용복지군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공약은 어르신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강한 실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수령액이 전혀 없는 노인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현재 수령액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계산해 기초연금 액수가 최소 20만 원이 되도록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 원을 넘으면 추가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제도 시행 첫 해에 약 1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객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505선 강보권입니다. 1월 29일 종목객 서비스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